개인방송 팬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전적 인천 시점 인천시 국민의힘 이단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종혁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종혁 의원님, 네. 앞서 우리가 3부에서요 지금 관련된 분야 쭉 살펴봤잖아요. 네. 지금 교육 분야만 남겨놓고 있는데 앞서 이단비 의원님이 쭉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뭐 특히 뭐 첨언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내용 좀 듣고 다음 분야로 넘어가 볼까요?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는 거는 너무 찬성하고 예.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6개 분야에서 분야에 나누고 총 사업수를 늘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는 그냥 좀 억지로 끼워 넣는 건 아니었을까라는 예. 생각도 드는 거 있습니다. 특히 뭐 고용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는 예. 당연히 좋죠. 근데 고용보험료 지원하는 그 금액 자체가 사실 10% 범위 내의 지원이거든요. 내년에 고용보험료 한 내시는 분들이 10만 원 이내예요. 예. 10만 원 이내인데 거의 10% 지원이면 해봤자 10,000원 지원해 주는 건데 예. 이거를 정책이라고 넣는 거는 좀 개수 채우기 위한 넣은 게 좀 아니었을까라는 예. 좀 아쉬움도 있고요. 네. 특히 또 교통 분야에서 저희 제3연육교를 네. 몇 개 넣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제3연육교는 이미 정해졌고 이제 완공이 되는 차량인데 이거를 새로운 정책이라고 넣기에는 그거보다도 아니면 저라면 새롭게 할 거면 제3호선 인천 3호선을 넣어서 예. 이 3호선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넣을 것 같았는데 예. 이미 완성되고 있는 것들을 정책이라고 넣기보다는 이건 정책보다는 이건 새로 이제 잘 예. 진행된 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아쉽고 사실 마지막으로는 네. 경로식당 어르신 무료 급식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원 대상은 똑같습니다. 근데 지원 인원이 117명 늘었고요. 지원 단가가 예. 500원 증가했습니다. 예. 총 예산 해봤자 이게 한 300만 원 정도 증가되는 거거든요. 예. 1년에. 사실 이것들을 넣는다는 게 정말 당연히 혜택이긴 하지만 예. 이게 와 우리가 인천시가 이렇게 했다라고 보여줄 만한 큰 정책이었을까 보다는 이게 좀 채우기식이 예. 아니었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좀 이제 굵직굵직한 큰 정책들 정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인 겁니까? 그렇죠. 그것도 정책이라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예. 라도 되는 건데 이미 정해진 것들을 새로운 정책을 넣었던지 예. 정말 예산 범위가 예산 지원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수준의 정말 작은 지원인데 이거를 우리가 했다라고 예. 좀 이렇게 포장하기에는 좀 예.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새 정초부터 뭐 좋게 넘어가나 했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정종현 의원님 꼭 한 말씀 또 비판적인 시각에서 인천시장 발전을 위해서 유종복 시장 잘하는 뜻에서 또 쓴소리 한 말씀 건설적인 비판 한 말씩 꼭 놓고 가네요. 뭐 비판이라는 게 좀 나쁜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유종복 시장님이 잘 가시기 위한 예. 또 그게 바로 저희 인천시의회에서 해야 될 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이담현님 아까 네. 쭉 저기 인천시 앞으로 새로운 정책들 쭉 얘기했었잖아요. 네.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좀 걱정되는 부분. 이건 조금 뭐 여당 의원이긴 합니다만은 뭐 이거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뭐 특별히 꼽을 만한 거 있습니까? 제가 소개시켜드리진 않았는데 예. 이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금액 인상 사업이 있었는데요. 예. 이게 18세부터 이제 몇 세까지 이렇게 제가 지금 정확한 나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생리용품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 제가 처음에 18세만 지원을 하고 있어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데 왜 18세만 지원하냐고 물었을 때 예. 돈이 없어서요라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2022년에. 예. 근데 이거를 확대 지원을 해도 이제 조례에 맞추려면 사실은 좀 월등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거를 좀 맞춰서 좀 지원을 조례와 예. 현 상황이 맞게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은 예. 현 상황에 대한 확대하든지. 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군구랑 협의를 해서 이 예산 범위를 맞추든지를 예. 해야 되는데 군구는 군구대로 지금 시는 따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이제 이 정책에다 집어넣는데 좀 조례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세 더 이하로 뭐 17세, 6세 네. 여성 청소년들까지 다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너무 돈이 없다 보니까 18세만 이런 18세만?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확대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조례랑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례랑 이제 맞도록 예. 좀 지원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네,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예. 할 사업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는요 이거 더 하향돼 가지고 확대돼 있거든요. 인천시도 좀 더 다른 데 좀 아낄 거 아껴서 이런 더 확대할 수 있게끔 또 조례학에도 맞는 내용이고요. 네. 그 얘기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교육 분야로 한번 교육 가기 전에 좀 더 하실 말 또 있으세요? 네, 제가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아가지고 좋은 얘기 한번 하시려고요? 예, 좋은 얘기 한번 네. 한번 해보십시오. 예. 사실 뭐 인천의 좀 장점이자 단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예. 있는 게 인천은 약간 서울시와 경기도가 먼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좀 따라하는 경향이 있어요. 언제나 전국 최초가 아니고 선례를 남기는 게 아니라 예. 좀 다른 지역에 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예. 사실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예. 뭐 당연히 다른 데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오고 거기다 잘못된 부분을 좀 저희가 수정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당연히 시행착오가 좀 적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없다는 그 단점은 또 있거든요. 예.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번에는 사실은 전국 최초로 하는 것들이 많이 많거든요. 있죠. 예, 꽤 많죠. 이런 부분은 정말 새로운 시도고 이제까지 해왔지 않았던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인천광역시가 이제 정말로 뭐 전국에는 광역시 중에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예. 이런 시도가 필요하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점수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시도 이종복 시장이 전국 최초로 하는 뭐 아까 말한 반값 택배라든지 뭐 바다 패스라든지 뭐 사실 뭐 천원 주택 뭐 전국 최초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종복 시장 새로운 발굴하고 새로운 정책 기획하고 잘하고 있다. 네, 사실 이제까지 너무 거시적인 거, 큰 것들, 예. 글로벌 탑10, 르네상스 이렇게 큰 것들만 보고 정말 손에 잡히지 않는 정책들만 많았었거든요. 예. 사실 이렇게 작은 것들을 챙겨 있는 것 말로 정말 유정부 시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 싶고 이런 부분 잘 되면 이제 인천 시민들의 생활 수준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훈훈하네요 오늘. 네, 새해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정재현님 또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계속 지금 전반 후반기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신데요. 교육 분야의 새로운 정책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네. 일단은 인천 중구, 연수구, 서구에 각 한 개소의 공공도서관을 신규 개관합니다. 그리고 인천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이 2025년 하반기 중 완료되어서 시민들에게 더 쾌적하고 편안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연 35만 원의 평생교육 이용권 바우처가 지원이 좀 신설됐고요. 신중년의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도 신규 운영됩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이 시 교육 분야 관련된 정책은요. 일단 주가 시교육청에서 하겠습니다만 또 인천시에서도 해야 될 교육 관련 정책들 많이 펼치고 있잖아요. 네네. 그 이종복 시장의 교육 분야에 대한 정책, 뭐 주로 이제 교육감에 대한 이제 정책적인 비판 내지는 심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종복 시장에 대한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본다면은 그거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너무 좀 안타깝게도 제가 이종복 시장님의 교육적으로 이런 걸 제가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것도 아직 없다고 봅니다. 특별하게 교육적으로 어떤 걸 정책을 하겠다라고 내세운 것도 사실은 크게 없으셔서 제가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다만 무상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인천시의 좀 지원이 좀 커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고등학교 이제 무상교육 관련해서도 이게 너무 교육청에게만 넘기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시청에서도 같이 지원해 주는 방향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 쭉 교육까지 살펴봤는데요. 교통, 건강, 복지 그리고 아까 경제, 일자리 분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 시민 체감형 정책들인데요. 인천을 시민 행복 1도시로 만들기로 제1도시로 만들겠다는 이종복 시장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번 정책들에 대한 기대나 총평 응원의 한 말씀씩 듣고 다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담변님. 네, 인천시가 지금
제2의 도시로 발돋움하는 시점인데요. 예. 인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시 정부 그러니까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 체감형 민생 정책들이 그러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예. 시 정부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정현 의원님은 어떻게 이번 정책들에 대한 기대나 뭐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같은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정복 시장님이 이제까지는 큰 정책들, 그러니까 큰 행사 위주 예. 보여주기식이라고 보면 이건 정말로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천 시민들의 일상에 뭐 진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뭐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행복을 만든다는 믿음으로 모두 인천 시민이 뭐 내 삶이 더 좋아졌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2025년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책자죠. 2025년 더 좋아지는 인천 생활 관련된 내용 분야별로 두 분 의원님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는요. 지금 이단비 의원님 이번에 네. 그 의미 있는 연구에 뭐 하나 참여하셨다고 하던데요. 네. 이게 시민들의 실생활과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인천시, 시의회 그리고 관련 기관의 연구와 준비들이 지금 선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연구에 어떻게 뭘 참여한 겁니까? 제 2024년에 의원 연구 단체로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하여 인천 도시 브랜드를 제고하고 인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관련 기관과 함께 연구하는 연구회를 좀 대표로 예. 진행을 했었는데요. 대표위원으로 계신 네, 겁니까? 네, 대표원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외국 관광객들 입장에서 인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천이라는 도시라는 브랜드보다는 인천국제공항의 브랜드가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천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과 좀 연계해서 인천 도시 브랜드를 홍보하는 사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 이 연구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개 성과 대표위원으로 지금 의원 연구단체를 만드신 거잖아요. 네. 의원님은 누구 같이 연구단체를 하고 있습니까? 김용희 의원님, 이용창 의원님, 신성영 의원님과 함께 했는데요. 예. 일단은 지금 국제공항공사 사장님이 이제 이학재 사장님이세요. 예. 그래서 인천에서 좀 정치를 하신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국제공항과 좀 협력해서 인천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떻게 소개 성과는 뭐 낸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인천 홍보관을 예. 마련해가지고요. 인천국제공항에 홍보관이 마련이 되었고요. 특히 이제 강화나 그리고 옹진의 섬을 소개하는 그런 홍보관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프리투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프리투어. 네, 인천국제공항에서 환승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예. 환승 시간에 맞춰서 가까운 인천이나 서울에 관광 이제 투어 버스를 무료로 운영을 하는데요. 예. 저희가 직접 체험을 해보니 이게 시간이 좀 촉박하다 보니 예. 그냥 관광지를 찍고 돌아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근데 서울 이제 교통 체증에 막혀서 서울을 찍고 돌아오는 것보다는 네. 인천시에 조금 여유롭게 이제 관광 코스를 제대로 마련을 하면 이 환승 고객들에게 인천을 홍보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이제 연구 용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정정현님. 네네. 정정현님도 의원 연구단체 어디 뭐 참여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전 참여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네. 괜히 물어봤네요. 네, 저는 연구단체. 아니 원래 그거 막 여러 가지 단체가 지금 여기 대표위원으로 연구 단체를 하고 계시고 네. 막 그 대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엄청 많던데요 연구 단체가.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연구단체 하는 것도 당연히 네. 어떤 뭐 실이 있고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겠지만 예. 저는 그보다도 실제적으로 예. 실용주의요. 네, 실용주의라서 직접 만나 뵙고 이런 걸 좀 더 그렇군요. 선호하는 편이라서 알겠습니다. 네, 연구단체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아까 이단비 의원님이 하신 예. 것들이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 예. 청라 지역이 또 인천공항과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예. 제 3연육교가 빨리 이루어지고 예. 시티타워, 청라 시티타워가 딱 지어지면서 예. 정말 가깝거든요. 관광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합니다.
빨리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모처럼 문자 좀 한두 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7님 굿모닝 인천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인천시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책 관련 설명도 참 유익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구체적인 질문보다는 우리가 좀 기술적인 내용을 하다 보니까 오늘 유익한 정보였다라는 내용 하고요. 또 345 하나님, 유정복 시장님, 인천 유나이티드 엄청난 예산을 쓰고도 강등이 뭡니까? 이거 승격 안 되겠니? 이라는 문자를 보내셨는데 이게 지금 이게 뭐 어디 하실 말씀 있는 분 있으십니까? 이게 뭐 특히 인천 유나이티드에 대해서 강등? 뭐 문화복지위원회가 아니시면 뭐 그냥 넘어갈까요? 네, 뭐 일단은 인천 유나이티드가 2군으로 강등된 점에 대해서는 시의원들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점이고 이제 유정복 시장님이 TF를 구성하셔서 이걸 한다고 했는데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는 그 체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좀 하루빨리 좀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되게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좀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의 뭐 유정복 구단주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구단주 입장이라기보다는 사실 시의원 입장이죠. 이거는 저희가 계속 견제를 하면서 지켜봐야 했었던 부분인데 그거를 다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네. 저희는 이때 봐야 되는 게 강원 FC를 좀 따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강원 FC는 같은 이렇게 뭐 지원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좋은 성적도 얻었고 또 좋은 인재를 발굴해서 토트넘도 이렇게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참 이런 부분이 저희가 배워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강원 FC가 이번에 돌풍 일으켰잖아요. 거기 강원 FC가 준우승까지 하는. 네네. 사실 또 그래서 또 윤정환 감독을 또 거기서 데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감독도 바뀌는 것도 뭐 좋지만 뭐 위에 단장님부터 이렇게 지원해 주는 프론트가 잘 해야지 선수들이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이제 문자가 와서 인천 유나이티드 얘기까지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인천시와 인천공항을 연계한 사업들로 인해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관광 효과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들어볼까요? 제가 인천국제공항 이 인천 도시 브랜드 재고 연구회를 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이 외국인들이 인천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스마트 도시 이미지를 되게 많이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천하면 저희가 차이나타운이나 강화도 이런 거를 떠올리는 이제 국내 관광객과는 다르게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인천국제공항의 브랜드 파워가 인천의 도시 브랜드 파워보다 제가 높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낙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천공항과 인천의 이미지를 동일시하는 브랜드 좀 설정이 필요한데 이제 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사업이고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이게 연계하기가 매우 힘든데 지금 사장님이 인천 출신일 때 이런 연계하는 것을 꽤 많이 구축을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정부가 바뀌면서 이 브랜드 자체가 변동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바뀌더라도 인천의 고유 네임이나 아니면은 이 뭐 always 인천이라는 이런 문구들이 바뀌지 않도록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또 두 분이 청년 시의원들이시잖아요. 대표적인 여야의 젊은 의원분들이신데요. 청년 시의원으로서 2025년 인천시 주요 사업에 대해서 그 관점에서 조금 뭐 평가를 해본다면 뭐 체크 포인트 아니면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다. 뭐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뭐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천원주택. 정말 이거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들을 때도 너무 획기적이었고 이 정책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데도 결국에는 하고 있거든요. 이번 새로 진행한데 이거를 잘 운영하셔서 인천시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와서 배울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이런 좋은 정책들이 펼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단비 의원님은 청년 시의원으로서 인천시 정책에 대해서 그 관점에서 좀 한 말씀 하신다면요? 뭐 청년 시의원이기에 앞서서 인천에서 평생을 살아온 인천 시민으로서 인천이 이제 제1의 광역시가 되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천 시민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하는 시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첫
오늘 새해 첫 우리 전적 인천 시점에 두 분 의원님 출연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어떤 말든 괜찮습니다. 뭐 오늘 얘기 아닌 것도 상관없으니까요. 뭐 한 1분 정도씩 하고 싶은 말, 뭐 30초 내지 1분 정도로 해서 하고 싶은 말씀, 아니면 청취자 여러분들께, 유권자 여러분들께, 시민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새해 덕담도 좋습니다. 한 말씀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정 의원님. 네. 얼마 전에 좀 길을 걸었는데 예. 어느 순간부터 해가 좀 길어졌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확실히 어느 순간 계속 어두웠던 예. 저녁만 보다가 해가 좀 길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해보니까 동지가 지나고 이제 새해가 왔잖아요. 예. 그것처럼 언젠가는 이 어두웠던 시기도 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뭐 가장 힘들 때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예. 또 언젠가는 좋은 날들이 올 테니 새해에는 이런 희망을 갖고 모든 분들이 좀 좋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 전국과 맞물려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거는 뭐 듣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른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담 의원님. 네, 요즘 주변에 감기에 걸리신 분들도 많고, 특히 이제 제 어린 조카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예. A형이라든지 B형 독감에 걸려서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저와 같이 운동도 하면서 좀 건강한 202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두 분 의원님과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적 인천 시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시의 국민의힘 이단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정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